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어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입니다. 어, 정말 본인을 프로 게으르머라고 일컫고 있는 지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음, 제가 읽어본 뭔가 게으름 탈출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로 게을러 봤기 때문에 그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정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러스트 그림도 정말 귀엽고 고양이도 같이 게을러져 있네요. 네, 책 표지도 노란색 색상으로 뭔가 이 게으름을 한껏 떨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색상으로 표지가 만들어졌네요. 목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목차를 보면 게으른 이유, 그리고 또 깨어난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생활 패턴을 바꾸는 방법, 또 고정 일과를 만들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면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쉬운 일은 계속한다. 그렇죠. 뭔가 어려운 일부터 하려고 하면 정말 그 포부만 이렇게 막 가득 차고 계획만 원대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변화는 옷 세 바구니를 버리면서 시작됐다. 미니멀리스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아주 오래된 감정 습관 바꾸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이 중에서도 깨어난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생활 패턴 바꾸기라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던 지희의 삶. 오랜 기간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지내왔을 경우 삶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어긋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벽에 잠들어 낮에 일어나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부족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방은 늘 어수선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등 총체적 난국이죠. 그중 제일 먼저 고쳐나가길 추천하는 부분은 생활 패턴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얼마나 깊은 수면을 취하는지가 하루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생활 패턴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 내내 잤습니다. 대학생 때도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생활 패턴은 같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오후 수업을 자체 휴강한 적도 많았고, 공강 시간이면 헐레벌떡 휴게실로 달려가 낮잠을 잤습니다. 지각은 밥 먹듯이 해서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잠드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새벽 2시 이후였고, 가끔은 별 중요한 이유 없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밤 11시 전에 잠든 적은 20번에 한 번 꼴이었던 것 같아요. 얕은 잠을 자다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마지노선에야 간신히 깨어나니 하루의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고, 안 그래도 별로 없는 에너지는 더더욱 떨어졌습니다. 대학 졸업 전까지의 저는 매일 피곤함과 졸음을 느꼈고 무기력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딱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일단 매일 학교에 가기는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를 멀쩡히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이 어찌 되던 간에 대충 12시 전에는 일어나 낮에 돌아다니며 남들과 어울리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 패턴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이 늘 안 좋았던 기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졸업 후 스스로 24시간을 운용하게 되니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하루가 고스란히 맨살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하루의 어떤 부분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제 하루를 직시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경험상 하루 중에는 생활 패턴을 크게 망치는 4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그 4구간만 잘 관리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24시간을 생산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전체를 잘 운용하기 위해 매 순간을 신경 쓰는 일은 아직 벅찹니다. 아래의 4가지 구간만 신경 써서 관리해주는 걸 1차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대들은 그럭저럭 잘 흘러가게 됩니다. 4가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 패턴이 망가지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해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직후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 1구간, 아침. 하루의 시작은 무지막지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얼마나 활기차질지가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스마트폰입니다. 일어난 직후 여러분의 머리맡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알람을 바로 끄고 다시 자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일어났다고 해도 반쯤 뜬 눈으로 쓸모없는 뉴스나 문자 등을 확인하며 어영부영 10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흐리고 무딘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촉박하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꼬이거나 하루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이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람 시계를 활용한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잔다. 기상시간 전까지 스마트폰을 잠가둔다. 위의 3가지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스마트폰을 한순간도 몸에서 뗄 수 없는 직업이 아닌 이상 꼭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잠금 앱과 도구 등은 6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직후엔 생산적인 일을 한다. 미 해군대장 윌리엄 맥레이븐의 이불부터 개라 라는 유명한 연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연설에 감명을 받아 매일 아침 첫 일과로 이불 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반듯하게 잘 접힌 이불을 보며 뭔가 했다는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몸만 겨우 빠져나온 채 번데기 같은 이불을 뒤로 남겨두고 허둥지둥 시작하는 하루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일단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과 자신감부터가 달라지고 이불개기라는 작은 행위가 또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되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불개기처럼 뭔가 생산적인 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과는 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쉽고 뭔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익한 일이어도 우리는 귀찮으면 하루 하다 말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일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1개만 해도 좋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 개 해도 좋습니다. 테이프 클리너로 바닥과 침구 청소, 책상 위 정리, 오늘 계획 확인, 환기시키고 바깥 공기 쐬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짧은 명상, 차, 커피 마시기.
생산적인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나면 오늘 하루를 각 잡아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동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암막 커튼 대신 안대를 끼고 잔다. 일어나자마자 불을 켠다. 암막 커튼은 잠이 잘 오게 해주지만 반대로 아침에도 잠이 잘 안 깨게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은 창문까지 가서 커튼을 걷는 행위를 해야 잠이 깨는 반면 안대는 누운 자리에서 벗기만 해도 빛이 눈으로 들어와 잠이 깹니다. 방에 창문이 작을 경우 주변에 조명을 두고 손만 뻗어 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옷부터 갈아입니다. 흐물흐물하고 헐렁한 옷은 정신도 흐물흐물 헐렁하게 만듭니다. 잠옷은 말 그대로 잠을 자고 편안히 휴식하는 데 최적화된 옷입니다. 기상 직후 잠옷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으면 다시 잠이 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침대 밖으로 발을 디디는데 성공했다면 당장 옷부터 갈아입는 걸 추천합니다. 캐주얼을 즐겨 입는 분들은 바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도 되고요. 정장처럼 구김과 오염에 예민한 외출복을 입는 분들은 편안한 청바지 등으로 갈아입으세요. 이 옷 입고 5분 거리 편의점은 갈 수 있겠다 정도의 옷이면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여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하면서 서서히 잠이 깨고 텐션을 주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정신 상태가 바뀝니다. 제복을 입고 있을 때와 수면 바지를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잠드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나면 다시 눕기가 왠지 민망해집니다. 또 어떻게 누웠다 해도 옷이 불편해서 잠들기가 애매합니다. 결국 다시 자려면 잠옷으로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왕 갈아입고 잠 깬 김에 활동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외출 준비에 지체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기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가기 귀찮다, 준비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머리에 서서히 차오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한두 군데 늘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결국 급하게 뛰쳐나가 지각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나가게 됩니다. 반면 무언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아직 들지 않은 기상 직후에 옷을 갈아입어두면 준비할 엄두를 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일단 편안한 옷에서 몸을 빼는 게 너무 싫거든요. 반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단 옷을 갈아입어두면 다른 외출 준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백수라면 낮잠은 2시까지만. 이구간, 낮. 프리랜서나 취준생, 주부분들은 계속 집에 있다 보면 졸린데 좀만 자고 할까 하는 유혹이 될 겁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잠깐 자고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게 효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노선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낮 2시 이전에 일어날 수 있으면 자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나 있다가 저녁에 자는 걸 권합니다. 그 이후에 낮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면 우린 최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잠들게 될 거며 또 그 시간대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간대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람을 듣고 딱 일어나는 유형인지 피곤하다며 어영부영 알람 끄고 잘 때까지 자는 유형인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후자에 해당된다면 낮잠을 자는 대신 다음 방법을 써보길 권합니다. 낮잠을 피하는 2가지 방법.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문화 강좌,
운동, 학원, 스터디,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만한 일이 없을 경우 카페나 도서관이라도 갑니다. 이게 안 될 경우 카페인을 적정량 섭취합니다. 본인 체질을 고려해서 양을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카페인도 안 먹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낮잠을 참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과신하지 마세요. 쉬는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할 일들. 3구간, 저녁.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나서 혹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너무 힘들었으니 집에선 편하게 쉬고 싶죠. 그래서 대충 가방은 휙 던져두고 외출 복장은 그대로 입은 채 스마트폰을 조금 보다가 씻고 할 일 해야지 하고 자리에 누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쉬는 모드로 들어가면 씻고 정리하고 밥 먹으러 일어나기조차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론 옷 갈아입고 씻어야 하는데 혹은 해야 할 일 있는데 하면서도 몸은 절대 이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 미룰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미적미적 씻고 대충 옷을 던져둔 채 잠듭니다. 혹은 좀만 눈 감고 쉬었다 할 일 해야지 했다가 자정이 다 되어 깨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다음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는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끝낸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눕는 대신 타이머를 15분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가방 비우기, 옷 갈아입기, 대충 씻기 등을 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겁니다. 타이머는 자신에게 명백한 시작 신호를 주고 끝나는 시간까지만 한다고 선을 정해주기 때문이고 또 자잘한 버튼이 많은 수험생용 타이머 말고 주방용 타이머를 추천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버튼이 크고 조작이 간단하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낮아져요. 쉬어도 15분 정리 타임을 마친 뒤 쉬기로 합시다. 사실 퇴근 직후 저 정도 일과들만 끝내놓아도 몸과 정신이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적인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최소한 쉬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바깥에서 막 돌아온 모습 그대로 긴장한 채 어영부영 쉬거나 일하는 것과 옷을 갈아입고 씻어서 집에 왔다는 신호를 주는 건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정말 현실적이죠. 진짜 미세하게 세세한 그런 행동 실천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실천을 하면서 정말 부지런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 시작은 책에서 말해준 것처럼 이불 개기였습니다. 오늘 책을 읽다가 약간 뜨끔한 게 오늘은 이불을 안 캤거든요. 오늘 어쩐지 하루가 조금 찜찜하더라니.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실천을 하면 그 하루하루가 활기차져요. 저는 오늘 하루를 이 책을 읽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좀 외출할 마음도 생기고 더 활기차게 살아갈 그런 원동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이라면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하시고 일찍 잠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뭔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리정돈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배경음악 없이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던 지희의 삶. 오랜 기간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지내왔을 경우 삶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어긋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벽에 잠들어 낮에 일어나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부족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방은 늘 어수선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등 총체적 난국이죠. 그중 제일 먼저 고쳐나가길 추천하는 부분은 생활 패턴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얼마나 깊은 수면을 취하는지가 하루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생활 패턴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 내내 잤습니다. 대학생 때도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생활 패턴은 같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오후 수업을 자체 휴강한 적도 많았고 공강 시간이면 헐레벌떡 휴게실로 달려가 낮잠을 잤습니다. 지각은 밥 먹듯이 해서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잠드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새벽 2시 이후였고 가끔은 별 중요한 이유 없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밤 11시 전에 잠든 적은 20번에 한 번 꼴이었던 것 같아요. 얕은 잠을 자다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마지노선에야 간신히 깨어나니 하루의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고 안 그래도 별로 없는 에너지는 더더욱 떨어졌습니다. 대학 졸업 전까지의 저는 매일 피곤함과 졸음을 느꼈고 무기력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딱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일단 매일 학교에 가기는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를 멀쩡히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이 어찌 되던 간에 대충 12시 전에는 일어나 낮에 돌아다니며 남들과 어울리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 패턴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이 늘 안 좋았던 기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졸업 후 스스로 24시간을 운용하게 되니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하루가 고스란히 맨살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하루의 어떤 부분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제 하루를 직시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경험상 하루 중에는 생활 패턴을 크게 망치는 4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그 4구간만 잘 관리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24시간을 생산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전체를 잘 운용하기 위해 매 순간을 신경 쓰는 일은 아직 벅찹니다. 아래의 4가지 구간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는 걸 1차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대들은 그럭저럭 잘 흘러가게 됩니다. 4가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 패턴이 망가지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해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직후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 1구간, 아침. 하루의 시작은 무지막지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얼마나 활기차질지가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스마트폰입니다. 일어난 직후 여러분의 머리맡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알람을 바로 끄고 다시 자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일어났다고 해도 반쯤 뜬 눈으로 쓸모없는 뉴스나 문자 등을 확인하며 어영부영 10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흐리고 무딘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촉박하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꼬이거나 하루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이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람 시계를 활용한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잔다. 기상시간 전까지 스마트폰을 잠가둔다. 위의 세 가지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스마트폰을 한순간도 몸에서 뗄 수 없는 직업이 아닌 이상 꼭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잠금 앱과 도구 등은 6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직후엔 생산적인 일을 한다. 미 해군 대장 윌리엄 맥레이븐의 이불부터 개라 라는 유명한 연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연설에 감명을 받아 매일 아침 첫 일과로 이불 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반듯하게 잘 접힌 이불을 보며 뭔가 했다는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몸만 겨우 빠져나온 채 번데기 같은 이불을 뒤로 남겨두고 허둥지둥 시작하는 하루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일단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과 자신감부터가 달라지고 이불객이라는 작은 행위가 또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되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불객이처럼 뭔가 생산적인 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과는 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쉽고 뭔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익한 일이어도 우리는 귀찮으면 하루 하다 말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일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만 해도 좋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 개 해도 좋습니다. 테이프 클리너로 바닥과 침구 청소, 책상 위 정리, 오늘 계획 확인, 환기시키고 바깥 공기 쐬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짧은 명상, 차, 커피 마시기. 생산적인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나면 오늘 하루를 각 잡아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동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암막 커튼 대신 안대를 끼고 잔다. 일어나자마자 불을 켠다. 암막 커튼은 잠이 잘 오게 해주지만 반대로 아침에도 잠이 잘 안 깨게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은 창문까지 가서 커튼을 걷는 행위를 해야 잠이 깨는 반면 안대는 누운 자리에서 벗기만 해도 빛이 눈으로 들어와 잠이 깹니다. 방에 창문이 작을 경우 주변에 조명을 두고 손만 뻗어 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옷부터 갈아입니다. 흐물흐물하고 헐렁한 옷은 정신도 흐물흐물 헐렁하게 만듭니다. 잠옷은 말 그대로 잠을 자고 편안히 휴식하는데 최적화된 옷입니다. 기상 직후 잠옷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으면 다시 잠이 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침대 밖으로 발을 디디는데 성공했다면 당장 옷부터 갈아입는 걸 추천합니다. 캐주얼을 즐겨 입는 분들은 바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도 되고요. 정장처럼 구김과 오염에 예민한 외출복을 입는 분들은 편안한 청바지 등으로 갈아입으세요. 이 옷 입고 5분 거리 편의점은 갈 수 있겠다 정도의 옷이면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여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하면서 서서히 잠이 깨고 텐션을 주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정신 상태가 바뀝니다. 제복을 입고 있을 때와 수면 바지를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잠드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나면 다시 눕기가 왠지 민망해집니다. 또 어떻게 누웠다 해도 옷이 불편해서 잠들기가 애매합니다. 결국 다시 자려면 잠옷으로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왕 갈아입고 잠 깬 김에 활동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외출 준비에 지체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기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가기 귀찮다, 준비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머리에 서서히 차오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한두 군데 늘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결국 급하게 뛰쳐나가 지각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나가게 됩니다. 반면 무언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아직 들지 않은 기상 직후에 옷을 갈아입어 두면 준비할 엄두를 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일단 편안한 옷에서 몸을 빼는 게 너무 싫거든요. 반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단 옷을 갈아입어 두면 다른 외출 준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백수라면 낮잠은 2시까지만. 2구간, 낮. 프리랜서나 취준생, 주부분들은 계속 집에 있다 보면 졸린데 좀만 자고 할까 하는 유혹이 될 겁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잠깐 자고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게 효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노선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낮 2시 이전에 일어날 수 있으면 자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나 있다가 저녁에 자는 걸 권합니다. 그 이후에 낮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면 우린 최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잠들게 될 거며 또 그 시간대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간대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람을 듣고 딱 일어나는 유형인지 피곤하다며 어영부영 알람 끄고 잘 때까지 자는 유형인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후자에 해당된다면 낮잠을 자는 대신 다음 방법을 써보길 권합니다. 낮잠을 피하는 2가지 방법.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문화 강좌, 운동, 학원, 스터디,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만한 일이 없을 경우 카페나 도서관이라도 갑니다. 이게 안 될 경우 카페인을 적정량 섭취합니다. 본인 체질을 고려해서 양을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카페인도 안 먹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낮잠을 참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과신하지 마세요. 쉬는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할 일들. 3구간, 저녁.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나서 혹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너무 힘들었으니 집에선 편하게 쉬고 싶죠. 그래서 대충 가방은 휙 던져두고 외출 복장은 그대로 입은 채 스마트폰을 조금 보다가 씻고 할 일 해야지 하고 자리에 누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쉬는 모드로 들어가면 씻고 정리하고 밥 먹으러 일어나기조차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론 옷 갈아입고 씻어야 하는데 혹은 해야 할 일 있는데 하면서도 몸은 절대 이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 미룰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미적미적 씻고 대충 옷을 던져둔 채 잠듭니다. 혹은 좀만 눈 감고 쉬었다 할 일 해야지 했다가 자정이 다 되어 깨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다음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는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끝낸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눕는 대신 타이머를 15분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가방 비우기, 옷 갈아입기, 대충 씻기 등을 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겁니다. 타이머는 자신에게 명백한 시작 신호를 주고 끝나는 시간까지만 한다고 선을 정해주기 때문이고 또 자잘한 버튼이 많은 수험생용 타이머 말고 주방용 타이머를 추천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버튼이 크고 조작이 간단하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낮아져요. 쉬어도 15분 정리 타임을 마친 뒤 쉬기로 합시다. 사실 퇴근 직후 저 정도 일과들만 끝내놓아도 몸과 정신이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적인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최소한 쉬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바깥에서 막 돌아온 모습 그대로 긴장한 채 어영부영 쉬거나 일하는 것과 옷을 갈아입고 씻어서 집에 왔다는 신호를 주는 건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